잠시 후 5분 뒤에 11시 10분에 행복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완구 국무총리가 목숨을 걸고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한 지 하루 만에 이 총리에게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정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생전에 남겨뒀던 비망록,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도 공개됐지요. 실질적인 유서이자 결정적 단서가 공개되면서 이른바 대선 자금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하루 앞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이 사안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출국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들이 진도 팽목항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에 1주기를 맞이하게 된 세월호 가족들은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진도 팽목항에 물망초꽃이 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이 준비한 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참사의 끔찍한 기억을 안고도 팽목항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둔 팽목항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 침몰해역을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200여 명은 오늘 오전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침몰 해역인 진도 맹골수도를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손편지와 꽃다발을 들고 침몰 해역에 헌화했는데요. 세월호 침몰 위치를 표시하는 노란 부표를 보자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이어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실종자 9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숙연해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침몰 해역에서 1시간 정도 머문 뒤 다시 팽목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분노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년이 지나면 현장에 와서 추모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떠나간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진상조사를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여의 과정이 평범한 엄마 아빠였던 유가족들을 스스로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한 건데요. 고 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망가고자 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각한 거죠.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진정으로 내가 진짜로 살았다면 도망 안 갔겠죠. 1년 동안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침몰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들이 각자 준비해온 꽃과 편지 등을 바다에 던졌다고 하던데요. 꽃을 물망초 꽃을 준비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고 정예진 양의 어머니 박유신 씨가 오늘 새벽 2시에 안산을 출발하기 전에 딸을 잊을 수 없는 마음에 꽃집 10곳을 돌아 물망초꽃을 구했습니다. 물망초꽃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예진이랑 서로 잊지 말자는 거죠. 네, 너도 썼잖아요. 사랑하겠다고 서로 잊지 말자. 그런 의미죠. 네, 편지도 쓰셨네요. 그렇죠. 가족들 하나씩 써서. 뭐라고 쓰셨어요? 네가 내 삶의 전부였고 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넌 최고였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지금 사랑한다는 말 했고 내 동생은. 네, 오후에는 위령제가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진행된 세월호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시민들은 새누리당이 여기 왜 왔느냐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힐난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돌아가라! 유승민 돌아가라!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왔냐? 네,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저희가 여기 있는 게 실례라며 자리를 떠났는데요. 오후에 유가족들과 함께 침몰 해역을 방문하는 계획도 함께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안산 추모제엔 내일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행령안과 관련해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참사 일주기입니다. 유가족들이 주관하는 행사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안산에서 진행되고 그러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되는데 먼저 내일 오후 2시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4.16 합동분향식이 엄수됩니다. 이어 저녁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범국민 추모제 및 시행령 폐기, 인양촉구 행동전이 열립니다. 이 때문에 오늘 팽목항을 찾은 유가족들 대부분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은 계속 팽목항에 남아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정대로 내일 중남미 순방을 강행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 상당수가 세월호 추모식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진도 팽목항 방조자인 기억의 벽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기억의 벽엔 전국에서 보내온 4,656장의 사연과 기억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기억의 벽 중간엔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와 희생자 304명의 초성이 새겨져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예, 김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사상 초유의 이 오보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보도들로 기레기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기레기가 여전하기에 참사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단체들도 한데 모여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더군요. 강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자는 기레기로 불렸습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오보로 이어진 받아쓰기 보도, 선정적인 헤드라인의 기사, 왜곡되고 비틀린 보도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줄이었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레기 체제도 1년 동안 바뀌지 않은 재난의 현장입니다.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럽다 외쳤습니다. 기레기가 되어서 미안했다고, 다시는 기레기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연볼 이후 우리가 본 것은 여전히 기만적인 기레기 짓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대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언론은 세월호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보를 날렸습니다. 오보가 없었다면은 어쩌면은 더 많은 귀중한 목숨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오전 11시경에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는 발표를 내놓자 대부분의 언론사는 검증 없이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수백 명의 잠수자들이 투입됐다는 거짓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듯한 보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편은 메인 뉴스에서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 아빠를 폄훼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달 1일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을 발표하자 보수 성향 신문들은 거액으로 포장된 배보상금을 부각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진상규명과 거리가 멀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도 외면했습니다. 반면 배보상 절차를 중단하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던 유가족들의 삭발식 현장과 지난 11일 추모 행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체류액을 맞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언론단체 등은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지난 1년간 언론이, 방송이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했다면 지금 이 같은 자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2014년 4월 16일에 함께 침몰해버린 대한민국의 언론도 인양해야 됩니다. 저널리즘 인양해야 됩니다. 언론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지난 1년간 보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공정보도, 윤리보도를 촉구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목숨까지 거론하면서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한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넨 구체적인 시점과 정황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들 권현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액수뿐만 아니라 이걸 언제 어떻게 건넸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더군요. 네, 금액이 알려진 데 이어서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전달 방법까지 밝혀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 전 회장 측근 인사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성 전 회장 측 인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경 성완종 전 회장이 부여해 있는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들러 1시간가량 독대하고 비타 500박스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측근에게 현금 3천만 원이 든 음료수 박스를 차에서 꺼내 선거사무소에 놓고 올 것을 지시했고 이 측근이 따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총리는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4일은 4.24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 첫날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는 이 자리에 취재진과 지인들이 많이 와서 성 전 회장이 다녀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독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총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완종 전 회장과의 친분 역시 쟁점이었는데 지난 20개월 동안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수십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돼서 이 역시도 논란이더군요. 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A4 용지 1000쪽 분량의 성완종 다이어리에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부터 지난달까지 20개월 동안 이 총리와 23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적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의원회관에서 13차례, 시내 호텔 등에서 10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8명 중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그동안 이 총리는 여러 차례 성 전 회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자신은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고 성 전 회장과 껄끄러운 소송도 치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미경 민주연합 의원이 재차 성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이 총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는 사이가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 총리는 만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선거법 문제와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만난 적이 있다면서 비대위원장은 공천권도 가지고 있는 만큼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은 그리 많은 횟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는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 확인된 셈으로 또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퇴 압박도 계속 거세지고 있더군요. 네, 야당은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 이완구 총리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전 현직 비서실장, 그리고 현직 국무총리, 현직 도지사, 친박계로 불리는 여당 실세 의원 한꺼번에 검은 돈에 연루된 전대미문의 권력 게이트예요. 이 상태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사퇴하시고 검찰 조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총리는 메모와 일방적인 주장으로 거취 문제를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총리는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회적으로 야당 의원에 대한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겁박성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미경 민주연합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복잡한 수사가 될 것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모든 것이 좀 수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예, 이렇게 이 수사가 제대로 될지 하는 걸 좀 걱정하게 만드는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검찰총장. 예, 그러니까 이 총리는 스스로 물러날 수 없다. 일단은 지금은 이런 입장인 거고요. 하지만 이 점을 두고 야당과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또 국정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를 하긴 했더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를 비롯한 현직 인사들의 거취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고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데 대해서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은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후 두 번째로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호 의원이 정말 구체적으로 좀 강한 입장을 보였더군요. 네, 친이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친이계 인사들이 이완구 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친박계에 대한 공세를 이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내일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 이 총리가 직무 대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직무 대행할 사람이 총리인데 총리가 부패 문제로 수사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 총리가 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건 뭐 검찰에서 밝히면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국정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총리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의 출국 전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이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화살을 박 대통령으로 돌리기도 했는데요.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안이 중대성과 이 부패 척결을 할 때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대통령의 최측근 사람들이 무려 7명이나 스캔들에 관계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고 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리는 명백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정치권이 온통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파문으로 논란인데 이 와중에 경제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도 오늘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에 관한 건데요. 정작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IDB 미주개발은행의 의장국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면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본회의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10시 예정이던 대정부 질문은 예정보다 40여 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서영교 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최 부총리를 질타했고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최경환 부총리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를 경시하는 이 정부 경고해 주십시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사전에 그러한 노력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그런 유감을. 예, 권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 주간 특별기획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세운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 씨를 만났습니다. 차광호 씨가 굴뚝에 오른 지 오늘로 324일째, 사측의 부당한 해고와 퇴직 요구에 맞서 싸운 지 1년이 다 돼가는 동안 이들의 투쟁은 사회에서 잊혀져 갔고 수백 명에 달했던 동료들은 1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명의 동료들, 무언가를 이루기에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들이 있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차광호 씨의 설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월드스타로 불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23억을 넘겨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한류, 한식, 선박건조율, 반도체 생산량 모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며 국격을 자랑할 때 사용되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률, 주당 노동시간, 부패지수, 인터넷 통제, 노인 빈곤율 같은 통계에서도 한국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최장기 굴뚝농성자 구미 스타케미칼의 차광호 씨입니다. 차광호 씨는 지난해 5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45m 높이의 공장 굴뚝에 오른 뒤 오늘로 324일을 하늘 위에서 보냈습니다. 차광호 씨의 일과는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리 뛰기, 걷기, 108배 등의 운동을 매일매일 빼먹지 않습니다. 오랜 고공생활에 몸의 근력과 활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차광호 씨는 굴뚝 위에서 텃밭을 가꾸기도 합니다. 제가 심었는 씨를 뿌린 것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상추입니다. 상추이고 옆에 보시는 게 이게 열무입니다. 열무. 아직까지 턱을 심었는 데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스타케미칼은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신이었던 한국합섬 시절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유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섬유 산업의 쇠퇴와 이로 인한 경영 부진 등을 이유로 한국합섬이 파산했고 노동자들은 5년의 기다림 끝에 스타케미칼로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하지만 700억짜리 한국합섬 공장을 399억에 인수한 스타케미칼 자본은 채 2년을 가동하지도 않고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측은 계속되는 적자에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헐값에 사들인 설비와 대지를 분할 매각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스타케미칼이란 김세곤 자본이 들어서면서 헐값에 399억에 인수를 하게 된 공장을 그래 저희들이 이제 삼성계로 고용을 받고 삼성계 보장을 받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기존의 5년의 투쟁에 보상을 받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하고 있는 와중에 채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경영사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자본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작년
13년 1월 7일 날 공장이 올스톱이 되고 2월 17일부로 해고를 받게 되는 거죠. 자본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경영상의 얼음을 돌면서 지금 또 현 섬유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돌릴 가능성은 없다. 무조건 철거를 하든 분할 매각해서 공장을 팔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합섬이 폐업하고 5년의 세월을 견디며 직장이 없어진다는 공포를 경험한 동료들은 하나둘 회사의 요구대로 희망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의 제안대로 보상금 기준을 수용한 노조는 공장을 멈추고 퇴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겐 500만 원, 해고자에겐 1000만 원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남은 건 분할 매각보다는 청춘을 다 바친 공장이 더 중요했던, 보상금보다는 고용승계가 더 중요하다던 차강호 씨를 포함한 해고자 11명뿐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사측이 공장 설비 매각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들은 차강호 씨는 굴뚝에 올랐습니다. 꿀떡 올라오고 이전에 1년 6개월을 김세원 자분한테 공장 정상화하라고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꿀떡에 올라왔고요. 지금 뭐 최장기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시간 흘러가는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꿀떡에 오른 이유는 공장을 일방적으로 세운 김세건이 공장 정상을 했어. 쫓겨난 노동자들이 새로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공장 정상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요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짜가 300일을 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한되는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1년 5개월, 차강호가 굴뚝에 오르고 다시 1년.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스타케미칼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측은 고용승계의 약속 대신 해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내왔습니다. 사회가 이들에게 보내는 관심도 부족했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했던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나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던 쌍용차의 투쟁도 이들에겐 먼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이들을 견디게 한 건 서로였습니다. 사회적 고립, 진퇴양난의 힘든 상황에도 이들 11명이 서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제가 의지하고 믿고 같이 위에서 견뎌줄 수 있는 힘들은 밑에 계시는 우리 해복도 동지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였든 간에 그러한 우리 뜻과 마음이 맞는 동지들이 같이 있어서 지금까지 투쟁해 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동지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연대하는 동지들은 전국에서 저희들 투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밑에서 같이 하고 있는 10명의 해북도 동지들이 장하호 동지에 대한 마음은 더 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입장이 하루라도 좀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은데 강호 형도 아무런 우리들이 요구하는 해북도 11명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올 수 없다. 완강하게 저렇게 버텨주고 있는 자체만이라도 저희들 밑에 있는 남아있는 10명 동지한테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 4월 1일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 이후 언론의 관심이 스타케미칼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2차례의 희망버스가 다녀갔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도 스타케미칼 농성장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구미의 스타케미칼 농성장까지 찾아와 함께 밥을 지어 먹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버텨온 세월에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 자체부터가 지는 거거든요. 이길 때까지 싸우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에 착륙하던 중에 어젯밤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2년 전 샌프란시스코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자가 있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 김현주 PD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8시 5분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73명, 승무원 8명 등 8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 한국인 승객은 8명입니다. 이들은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중상자는 없었고 경상자 18명이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8시 20분부터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는 폐쇄됐고요. 국내선, 국제선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네, 사고 경위는 밝혀진 겁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히로시마 공항에 조사반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도 사고 조사관들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운수안전위원회는 여객기가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 약 300m 앞에 있는 전파 발신 시설에 부딪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왼쪽 날개 부분이 파손됐고 여객기 꼬리 부분에서도 마찰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착륙 유도 레이더의 높이가, 그러니까 그 시설의 높이가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객기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활주로에 접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저고도 비행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고도 비행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건가요? 저고도 비행한 것은 사실이고 저고도 비행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가 2년 전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군요. 어떤 점이 비슷한 겁니까? 네, 일단 추락한 과정이 비슷합니다. 재작년 7월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와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291명, 승무원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여객기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의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이런 사고가 유독 아시아나항공에서 자주 발생한 겁니까? 네, 유독 아시아나항공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도 많은 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엔진 이상, 착륙 장비 고장 등 여객기 기체 결함으로 회항한 적이 11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항공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대한항공은 4번 정도 있었는데요. 15번이 총 횟수입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같은 달에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한 적이 있습니다. 1월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가던 중 착륙 장치 고장으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사실 불안해서 잘 못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에 사고 난 기종이 A320이라고 하는데 또 여객기 사고에 자주 이름을 올리는 기종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기종은 말씀하신 것처럼 A320인데요. 프랑스의 에어버스사가 2007년에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 난 여객기가 2007년에 제작된 겁니다. 지난달 프랑스 남부에서 추락한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와 지난해 추락한 에어아시아기도 공교롭게 A320 기종입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 헬리팩스 공항에서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며 어제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냈는데요. 이 여객기도 A320 기종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8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아시아나항공 370명, 에어부산 119명 등 총 489명의 조종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A320 기종의 사고가 많다며 국토부 운항자격심사관들이 A320 조종사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해서 사고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종사들의 실책인지 아니면 기종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지 빨리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꽃노래가 눈앞에 그득한 봄날이 차마
봄 아닌 듯.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도, 파업 노동자도, 강정 사드 배치 반대 투쟁도 모두 죽기 살기로 나서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문제 해결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했다지만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줄 거라고 믿지 못합니다. 특검조차 별 무소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 특검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실시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이라는 점을 명기해 주시고 이름과 닉네임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쏟아진 기레기들의 양심 선언 기억하십니까? 참사의 본질을 외면한 보도가 현실을 얼마나 참혹하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이들은 눈물로 반성과 참회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 본질을 외면하고 배보상을 외치는 언론, 사안의 파장을 막는 데만 급급한 정부, 어느 하나 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울부짖는 유가족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쳤던 대통령의 모습, 다시 한번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